근데 아버님, 제가 2011년에 아버님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예. 그때 한 150명 정도가 숙청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버님 그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그 감옥에 계셨을 때, 근데 그때 들으신 얘기가, 제가 이걸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북한에 우리 정부에서 아주 오래전에, 그 당시가 아니라 오래전에 심어놓았던 사람들이 북한의 고위급으로 올라가서 있었는데, 고위급이 된 거죠. 북한에 고위급이 됐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숙청이 됐다는 얘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보냈던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신 거죠?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버님. 들은 게 또 있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예, 직접 보고 느끼고, 예.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요. 제가 여기에 박통 목다리 왔다 했던 김신조 목사. 예. 124 부대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신조 목사님이 있었던 그 부대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나 저희는 나이가 신조 목사보다 많이 어리다 보니까 늦게 군에 갔죠. 네. 저희는 74년도에 이제 인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74년도 1월에 저희가 입대했을 때 보니까 124 군부대를 부대 명칭을 바꿨어요. 711 군부대, 60 저격 여단이라고. 60 저격 여단. 예. 이렇게 바꿔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여기 청와대에 왔다가 이제 방차대 활동으로 하다가 이제 잡힌 임태영이 우리 대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신조 목사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2명이. 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대대장을 했습니다. 대대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대대 전투 기록장에 임태영 작전조가 수행했던 그 전투 내용들이 이제 다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이제 전투 경험, 또 이런 애국주의 교육 이런 장으로 그게 이용이 됐던 겁니다. 그때 갔던 내용들을 다 적어가지고 군인들을 교육한 거네요. 사상 교육한 거죠. 사상 교육한 거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때 제가 임태영 국장하고는 그렇게 지내다가 임태영 국장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여단 참모장으로 올라갔다가 그 후에 이제 인민군 게릴라 지도 총국 총국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별 3알 달고 별 3알이에요. 별 3알 별 3개 달고 3개 달고 그래 달고 올라가 있다가 이 사람이 직무 태만을 해가지고 이제 또 별을 2개 띄우고 아마 남한에서 임무를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먹고 하니까 아마 직무 태만을 했겠지요. 아버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대장이었고 승진했던 사람이 임태영 총국장. 남한에서 심은 사람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었는가? 제가 이거는 중앙선대를 통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이걸 파헤쳤는데 제가 중앙선대하고 이야기할 때 목이 없는 시체가 있다. 목이 없는 시체가 있다. 그 목이 없는 시체를 한번 좀 찾아보라. 왜 목이 없는가? 이 사람들 잡힌 건 3명이 잡혔어요. 김신조 외에 3명이 잡혀가지고 이제 이 3명을 세워놓고 너희 전향을 하라니까 전향을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3명 중에서 2명은 안 하겠다고? 다. 그래서 조장 보고 니 나오라. 그래가지고 조장을 내다가 소염을 쓰는 작두를 갖다 놓고 거기다 목을 열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이 목을 여니까 이제 작두를 밟으니까 몸뚱이대로 바닥에서 피침에 툭툭툭 뛰어다니고 머리대로 툭툭 뛰어다니니까 둘이 혼비백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향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이 전향을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명이 전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할 걸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임무를 받고 북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북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을 전향시켜가지고 보내야 돼. 또 오래 시간을 그럼 북에서 눈치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두로 잘라가지고 이제 기순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보냈던 간첩, 3중 간첩인데 이 간첩이 북한에서 어떻게 들통이 난 건가요? 그걸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국군이 공포를 쏘면서 이제 리미지강을 넘고 하나는 강원도로 해서 이제 북한을 넘어왔지요. 넘어와가지고 이제 정말 김일성한테 충성을 해가서
너 승승장구해라. 네. 이런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라 가서. 네, 가서.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했고. 하나는 뭘 했는가? 인민군 게릴라 훈련국장. 게릴라 훈련국장. 네, 그거는 총참모부 안에 네. 이 전투 훈련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을 했어요. 예. 우명훈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김태여에는 한 15만 정도의 게릴라의 사령관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같이 부대에 있었다고 이렇게 하셨던. 높은 자리까지 지금 다 올라간 거죠. 예. 30년을 들키지 않고 이제 올라갔고.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북한 군 내에서. 군부 내에서. 군부 내에서. 예. 그런데 98년도 8월부터 98년 8월부터 이제 대대적인 수청 사업이 있었습니다. 수청 사업. 예. 이거는 제가 8월에 이제 인민무력부 사택 이제 모 국장을 만나려고 이제 갔는데 그 정문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니까 전화 걸어보고 좀 들어가라. 통과를 안 시켰어. 예.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만나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밖에 사복 입고 나가기 때문에 만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야 이게 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자고 나면 앞집 옆집 장성들이 어디 간지 없어진다는 거죠. 자고 나면 장성들이 사라진다. 간밤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라진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6명이에요. 6명이었고. 제가 뭐 이 친분 관계에 있던 사람들. 고위급 북한 인민군 장교들이. 장성들. 그런데요, 아버님.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은 권력 싸움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뭐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아까 저희가 궁금한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북쪽으로 돌아 올라가서 성공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죠. 30년 동안 안 들켰는데. 그렇죠? 리스트가 있었나요, 혹시?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간부들이 다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간부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간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당시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휴먼트들이 안 넘어올 수 있겠는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이 안 올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당시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휴먼트들이 안 넘어올 수 있겠는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이 안 올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근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해반탐 뭐 다 그런데 그 간부들이에요. 지금에. 누가 뭐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북한 국가보위부에 다 국장들이에요. 그러면 믿을 만한 얘기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남한에서 누군가가 그 명단을 넘겼다는 게 지금 아버님의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에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신문을 통해 보니까 검찰이 이제 국정원을 뭐 압수수색하고 이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그 대북 휴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나만 할 수 있겠는가? 나만 할 수 있겠는가? 그 검찰 속에도 빨갱이가 없겠는가? 그러면 국가 공권력에서 정말 무조건 보완하고 가져야 될 거는 누구도 알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국가를 지키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가를 지키는 국가정보원이 검찰한테서 압수수색당하고 이거는 국가가 그만큼 기강이 무너지지 않았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북 정보 라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북한이 바란 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